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종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거운정 비운정 프로 담당 신성왈 윤순자입니다. 거운정 미운정 프로는 모국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는 청취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운정 비운정 프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9길 13-2층 KCNTV 한종방송 거운정 비운정 프로 담당 앞으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흔적이란 책을 출간하신 드라마 같은 이복사 교수님이 인생 스토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좋죠. 이복자 교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성월시로부터 이복자 교수님께서 모국에서 흔적이란 책을 내신 분이라 하여 참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며칠 전 훌륭한 시인이신 이복사 교수님을 만나고 온 이후로 많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제한동포임에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훌륭하신 분을 KCNTV 한중방송에서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모국에 있는 우리 제한동포들도 더 많이 각성하고 더불어 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복사 교수님처럼 당당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용소숨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성물씨 말 들어보니 이복자 교수님이 인생 스토리를 빨리 듣고 싶네요. 네, 저는 6월 3일에 해군 호텔에서 열린 이복자 교수님이 저서 흔적 출판 기념회 목조중 통문회 장학금 설립회에 참가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한민족 동호회 회원인 조희 선생님께서 반갑게 우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친동생인 이복사 교수님을 우리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생긴 이복사 교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악수를 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인자하신 분이라는 감이 와닿았지요. 그는 고맙게도 5월에 출간한 흔적이란 따끈따끈한 책을 직접 사인까지 해주시면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이 흔적이란 책이 금년 5월에 금방 출간됐네요. 네, 흔적이란 책이 참 궁금해지네요. 네, 이 책은 이복사 교수님께서 15년 동안 한국에서의 삶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은 내용들로 묶은 희노애락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이복사 교수님께서는 이 책이 한 사람이 관중을 앞에 앉히고도 연기를 열심히 하는 연기자처럼 단 한 사람이 독자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은 꾸밈새가 없는 참 솔직하고 겸손한 분이시네요. 네, 호텔에 들어서니 고향에 온 듯이 고향분들이 소박하면서도 정다운 분위기로 따뜻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로 이복사 교수님이 간단 명료한 축사에 이어 목조중 교장님이 답사, 그리고 호소력이 있는 이복사 교수님이 목조중 86급 고중 1학년 제자들이 절절한 심정을 담은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복사 교수님께서 이 책을 판매한 전액과 후원금 전부를 목조중 어려운 학생을 돕는 기금회를 설립하는 데 후원하신다는 말씀에 전 장례는 뜨거운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물씨 소개를 들으니 그 장면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겠습니다. 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수미 여고 시절 들으시겠습니다.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해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서울특별시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거운정 미운정 프로입니다. 여고 시절 노래를 들으니 꿈이 많던 고중 시절로 뒤돌아가고 싶네요. 계속하여 이복자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복자 교수님은 중국 흥룡강성 출생이시고 목조중에서 교편을 잡고 교직 생활을 하다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질 1년 전인 1991년에 4살짜리 아들네를 어머니한테 맡기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보려고 한국에 도착했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께서는 1991년에 한국으로 입국했네요. 네네. 예. 이복자 교수님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먹고 살아야 하므로 남자들도 하결은 용접일을 시작하였답니다. 10층 되는 건물에서 지하로부터 발아 올라오는 찬바람을 하루 종일 맞으면서 용접을 하다 보니 하루는 직장팀장이 아줌마 입이 돌아간 것 같으니 일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멘붕이 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깝다고 서울역에서 중국 의사를 찾았는데 쇠바늘 같은 굵은 침으로 눈등이며 입술 밑과 귀 밑도 침을 놨는데 귀 밑에 찌른 침을 빼는 순간 팅팅 불어오르더니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저런요. 예, 실망한 나머지 30세 꽃나이를 접으려고 몇십 번을 생각하다가 귀여운 아들이 자꾸 눈에 알른거려서 다시 중국으로 치료받으며 기항의 길을 선택했답니다. 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원천이죠. 네, 이복자 교수님은 고향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시인이 되리라는 푸른 꿈은 한시도 잊지 않았답니다. 2002년 여름에 만학의 길을 선택하고 10년 만에 다시 큰 희망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80 고령이신 어머니께
또다시 사춘기 아들을 맡기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네요. 우리도 힘든 그 과정을 다 겪어서 알지만 어린 딸들을 떼어놓고 한국에 왔을 때 애들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던 그때 생각하면 이복자 교수님이 그때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죠. 이복자 교수님께서 지난 2002년에 다시 한국에 오시네요. 네. 그럼 한국에 오신 지도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예, 그동안 모국에 대한 정도 많이 쌓았고 한국 문화도 많이 공부하였겠습니다. 16년 한국 정착 생활에서 희노애락의 이야기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그 당시 이복자 교수님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라 하지만 사춘기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모국 땅을 밟았을 때는 강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고는 내릴 수 없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복자 교수님은 10년 전에는 잠깐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노모와 아들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너무 많았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과연 나의 선택이 맞는가? 나는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자문자답하면서 자신을 질책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네, 그랬겠죠. 예, 오직 새날 밝히는 태양을 보면서 무작정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 당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때 느낀 것을 글로 쓰는 것이었고 그렇게 쓰다 보니 좋은 글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언젠가 우연한 기회에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하고 문학상도 받는 결실을 한 품에 안은 좋은 날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이복자 교수님은 글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네요. 동감입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글을 쓸 때가 많습니다. 이복자 교수님께서 타향에서 글을 많이 썼으니 타향살이에 대한 시가 많겠네요. 네, 2002년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에서 이복자 교수님은 한국장학재단 박영상 팀장을 처음 만났답니다. 박영상 팀장은 이복자 교수님께서 타행에서 여인이 홀몸으로 도전하는 정신에 감탄하여 여러모로 많은 위로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을 떠나 타행에서의 유학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이복자 교수님은 당찬 표정에 항상 미소를 머금고 스스로 수강 신청을 하고 자체의 힘으로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류와 행정 절차를 능숙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네, 나약한 여성의 몸으로 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아들을 챙겨주려면 매우 힘들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복자 교수님은 석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답니다.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였네요. 이복자 교수님은 배움의 욕심이 크네요. 네, 이복자 교수님은 자신도 박사 공부를 하면서 한편 중국에 떨어져 생활하던 아들까지 한국에 데려와 고등학교 유학을 시켰답니다. 어머님이 강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들은 어머님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송월 씨의 말씀을 들으니 이복자 교수님은 자신이 박사 공부에 도전하는 한편 아들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필업하게 도와드렸네요. 네, 이복자 교수님 아들 현지한 군은 2004년 7월에 17살에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요. 어머니를 닮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부러지게 바르게 잘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까지 모자간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 이복자 교수님의 아들 현지한 군이 쓴 수필 맞짱뜰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의 아들도 어머님을 닮아 시를 쓰기를 좋아하는가 봅니다. 네. 네. 17살 나이에 처음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맘먹었다가도 아들이 학비를 벌려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면서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 모습 지켜보면서 내가 꼭 성공해야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결심을 다지곤 하였답니다. 네, 저희 콧마루가 다 찡해납니다. 예, 이복자 교수님은 아들이 거리였네요. 네, 현지양군이 쓴 맞짱뜰레가 2009년 5월 20일에 세계인의 날 제한 외국인 생활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법무부 장관 수상작으로 당첨되어 작년에 한방그룹 채팅방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샘을 자극하여 화제가 되었었죠. 네, 대단합니다. 제한 외국인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법무부 장관 수상까지 받고요. 네. 네. 현지양군이 수필에서 보면 처음 한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이 전 학년에서 수학 1등을 하였다는 칭찬을 하자 반급 학생들이 질투가 나서 야 짱깨 너 전 학생 줄 알았더니 짱깨라면서 맞짱 뜰래? 해서 친구들한테 소마까지 당했답니다. 다시 수모당하지 않으려고 그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휩쓸리다가 갑자기 시험 성적이 뚝 떨어져 담당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셨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아들에 대한 자초지정을 알게 된 어머니가 너무 화가 치밀어 혀자선이 부러지도록 얻어맞고 나중에 아들이 방황했던 사연을 들으신 후 퍼렇게 멍이 든 퉁퉁 부어오른 아들이 팔과 허벅지를 계란으로 문질러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대목에서 저도 같이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네, 저도 눈물이 막 나네요. 예, 맞짱뜰레라는 수기가 이복자 교수님과 아들 사이 과운정 미운정을 묘사한 어머님이 사랑을 내심적으로 적은 감동적인 수기였겠네요. 현지양군은 마음을 다잡고 결심한 대로 다시 이를 악물고 청주에서 3년간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2007년에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책에 묻히면서 최선을 다한 결과 2009년 2학기에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도전하였다고 합니다. 와, 멋지네요. 예, 자신의 꿈을 향해서라면 그 어떤 역경도 물리치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이복자 교수님을 많이 닮았네요. 네, 많이 닮았죠. 그 당시에 유학생 신분으로 학생회장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처음엔 어머니께서 말리시다가 아들이 확고한 결심에 나중에 어찌 보면 너희 도전은 모든 유학생들이 마음을 말해줄 것이라면서 실패를 해도 다행히 귀감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니도 우리 아들한테 한 표 던진다고 고무 격려의 전화를 걸었대요. 어머님 전화 한 통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다시 용기를 내어 본격적으로 2주간 선거 활동을 하여 3일간 투표 끝에 78%의 지지율을 얻어 역대 최고 찬성률로 제10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답니다. 와, 너무 멋지네요. 유학생으로서 학생회장은 처음이었겠네요. 가슴이 뿌듯합니다. 네, 유학생으로 학생회장을 맡기는 처음이었대요. 이복자 교수님은 만학의 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서 시인으로 등단하여 문학상까지 수여받으셨고 현지양군은 드디어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대학을 졸업하고 공개 채용으로 대그룹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는 중국 주재원으로 나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훌륭한 아들을 바라보는 이복자 교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허영란이 날개의 노래를 감상하신 후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여
뛰어라 날아 보내찬 인생이여 일어나 뛰어라 놓지 말고 날아라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허영란이 날개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산전, 수전, 공중전, 탄탄대로가 아닌 험난한 가시밭길 헤치면서 힘겹게 걸어온 길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아픈 흔적들을 흘러가는 저 구름에 동시에 실려보내고 지금부터 이복자 교수님께서는 두 날개를 활짝 펴시고 아름다운 꽃길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이 인생 스토리를 들으니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좋은 글이 떠오릅니다. 이복자 교수님이 한국에서의 16년 정착 생활에서 자신이 옥척스러운 노력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풍성한 결실에 더없는 기쁨과 보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박재순 교수께서는 이복자 교수는 그냥 시인이 아니라 생활의 고통과 어려움도 구구절절히 실감나고 감칠맛 나게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고 언어의 연금술사이며 인생의 원숭이를 먹으면 훌륭한 시인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네, 이복자 교수님이 시는 살이 있고 피가 흐르는 아주 훌륭한 시가 아니겠는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럼 이복자 교수님이 발표한 흔적 중에서 주옥 같은 시를 몇 개 골라서 읊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성월시 덕에 오늘 이복자 교수님이 시를 직접 읊어보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읊어드릴지 모르겠네요. 인생의 길, 이슬 먹은 꽃동산 천진하게 뛰놀던 순수했던 유년의 길, 푸른 꿈 풍선이 하늘을 찌를 듯 청춘이 불탔던 송년의 길, 한 곡에 또 한 곡에 가시밭 톤을 절벽 시련이 가혹했던 중년의 길, 오르막 내리막 숨 가쁘게 달려와 허리 펴고 바라본다.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는 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와, 성월씨, 이복자 교수님이 시를 읊으니 확실히 감성이 남다른데요. 자신이 인생 노정을 생동하게 그려냈네요.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저도 한 수 또 읊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인제부터 시작이다.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었고 더욱 큰 인재로 양성시키겠다는 취업, 축화, 과일 바구니 받으니 어쩐지 감회가 깊어진다. 엄마 따라 먼 이국 땅에서의 8년,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풍파도 많이 겪었지. 그러면서 넌 꿋꿋이 잘 자랐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진정으로 홀로서기이다. 세상에는 좋은 직장이 많지만 너한테 맞는 일터가 최고이다. 사회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넓은 세상은 바다와 같아 대학이란 울타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느낄 거야. 복잡한 세상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연소로 입사하여 상사들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바닥부터 시작해야 초석이 든든하여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맹심해라. 다 자란 물고기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어서 엄마는 뿌듯하고 홀가분하다. 이제부터 인생의 서막이 열린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정과 용기만으로 부족하니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너희 삶을 멋지게 엮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멀리서 지켜볼게. 건토를 빈다. 사랑한다. 힘내자. 여기까지 들으니 콧마루가 찡해나네요. 세상 부모님들은 모두 다 똑같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마음이 설레이네요. 이복자 교수님이 이 시는 아들에게 쓴 편지 같네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편지의 내용을 시로 엮으니 그 맛이 더 감미롭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피부로 느껴지네요. 네, 이복자 교수님께서 쓰신 흔적 중에서 하나하나 주옥 같은 시들이 정말 많고 많지만 시간상 관계로 이복자 교수님께서 사범대를 졸업하고 처음 담임을 맡았을 때 유난히 정이 많이 들었던 목조중, 그리고 이번에 교수님께서 흔적이란 책을 판매한 전액과 후원금을 전부 목조중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신다 하여 더욱 목단강에 관심이 많아지네요. 목조중에 관한 시 한 편을 선생님께서 읊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럴까요? 예, 목조중이여 길이 빛나라. 목단강 기슭에 웃도 솟은 빈적의 효람, 교류의 뜻을 이어 꿈을 키우는 건아들아. 새옷 갈아입은 청결한 배움터에서 비상리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가라. 권해사들이 밝히는 촛불, 흘리는 땀방울, 거목이 미끄럼 되리라. 학생들이 불타는 열정, 희망찬 눈빛, 명예의 종소리로 울리리라. 신들매를 조였다. 몽치자 힘을 모아라. 자랑하노라 목조중인. 길이길이 빛나라 목조중.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복자 교수님이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아보세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사노라면 개인 날만 있으니까 난 한평생을 영원히 살아보지. 가슴 속에 구름이 감돈다 하더라도 희망이 열풍으로 말끔히 몰아내지. 이 좁은 세상에 하루가 지금이라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보세요.